안녕하세요. 집에서 돈을 버는 집돈버 굿즈입니다. 오늘 바이오플러스와 신한스펙 8호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공모주 결과 정리했고요. 저는 어떻게 청약 참여할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먼저 바이오플러스 청약 정보 간단하게 리뷰하고 혹시 기업 정보나 세부 내용 궁금하시면 지난번에 제가 올린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이오플러스 청약은 9월 13일부터 14일 진행을 하고요. 환불은 3일 뒤 목요일 날 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사는 키움증권인데 제가 지난번에 현재 미국 주식 $40 지원금 이벤트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좌 개설을 하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공모 규모는 441억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공모 가격 밴드는 28,500원에서 31,500원이었는데요. 상단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35,000원 상단을 초과한 금액을 써낸 기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한 80% 정도가 이렇게 상단을 냈고 31,500원 기존 밴드의 상단을 써낸 기관이 18.5%, 상단 이상 나온 것을 총합하면 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상단을 초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그냥 상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 비율 말씀드릴게요. 수혜 측은 1374곳의 기관이 참여를 했고 경쟁률은 1220대 1이 나왔습니다. 최근 기준 보면 한 평균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의무보유 비율은 7.8%로 좀 낮은 결과인데요. 또 6개월 써낸 곳이 한 군데도 없었고 1에서 3개월만 이제 각각 3.4%, 4.4%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 기업 공모주들과 경쟁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은 1180대 1이었는데 바이오플러스가 좀 넘는 수준입니다. 지금 박스로 이렇게 표시한 공모주들보다는 이제 높게 나온 건데요. 개수로 봐도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7월 이후 기업 공모주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평균이 18.5%가 나왔습니다. 바이오플러스의 7.8%는 이제 현저히 떨어지는 이제 수치로 볼 수 있고요. 일진이나 현대중공업 그리고 카뱅 같이 이제 높게 나온 것들이 있어서 평균이 높은 거고 이곳들을 뺀다면 평균은 다시 한 13%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도 역시 바이오플러스보다는 높은 수준이죠. 바이오플러스는 가뜩이나 유통 가능 물량이 이제 50%를 넘기 때문에 제가 의무보유 비율이 낮아야 할 거라고 했었죠. 이러면 저는 이제 비례청약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한스펙 8호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약일은 바이오플러스와 동일하고요. 환불도 동일합니다.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이고 모집 규모는 이제 125억의 스펙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스펙주 수익률이 좋았던 게 100억 미만이었었는데 신한스펙도 역시 잘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1186개의 기관이 참여해서 1154대 1을 기록했고요. 의무보유 비율은 6.1%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른 스펙주들과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올해 7월 이후에 스펙주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들의 경쟁률 평균은 1007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한스펙 8호는 이들보다 높은 1154대 1이고 이들보다는 가장 높은 1154대 1로 경쟁률은 매우 높은 결과가 나왔네요.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이전 사례들이 평균 13.3%였는데 여기서 IBKS 16호는 의무보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이번 신한스펙은 6.1%였기 때문에 의무보유는 기관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스펙 2호 이후로 의무보유 비율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인데 스펙주들이 상장일 이후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무보유 비율은 기관들도 많이 안 잡지 않나 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IBKS 스펙 16호가 상장을 했는데 상장일 주가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시초가에 이제 더블로 출발 그리고 따상을 금방 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결국 종가는 3,370원에 마무리하면서 수익률이 69%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도 매우 높아서 주식 배정도 많이 받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스펙주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두 공모주 청약일은 9월 13일부터 14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 바이오 플러스는 경쟁률은 평균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의무 보유 비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유통 물량이 높은데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한스펙 8호는 수요 예측 결과가 전반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펙주들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 편차도 큰 편이 됐고요. 그래서 주의 깊게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균등 최소로만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신한스펙 8호는 우선 균등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유진스펙 7호가 상장을 합니다. 만약 따상을 간다고 하면 신한스펙 8호도 비례로 들어갈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프롬바이오 실리콘2 SND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를 보고 비례로 들어갈 공모주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